여러분의 기분 좋은 정보를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새빨간 스캔들 김나연입니다. 저희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오전장 흐름 체크해보고요. 오후장 흐름까지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새빨간 이슈와 종목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도 새빨갛게 물들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빨간 스캔들은 희망투자연구소 이청원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시장 흐름부터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막 코스피 지수가 2,300선을 뚫어냈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말 그대로 대마불사인 거죠. 네. 잘 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좋은 게 아닙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보더라도 상승하는 종목이 하락하는 종목보다 적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 10위권 아래에 있는 2차전지 관련된 LG화학이나 삼성 SDI 그리고 언택트, 카카오, 네이버 이런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월등히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강하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핵심은 역시 2차전지입니다. 아마 가장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섹터인 것 같은데 2차전지가 앞으로 더 갈 것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분명 더 갑니다. 이유는 에너지원이 지금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기존에는 원유라고 하는 어찌 보면 이 WT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제 유가에 대한 전 세계 산업 의존도가 이제는 전기차 또는 수소차 이에 기반이 되는 신재생 에너지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국면에서 2차 전지가 지금도 그렇고 아마 앞으로도 당분간 지금과 같은 좋은 실적과 상승 모멘텀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는 지금보다 더 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2주 정도 전에 나왔을 때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코스피 2600까지 보자고 아마 무난하게 갈 겁니다. 시장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안전하게 운영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단연 대장이라 할 수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시장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뭐 LG화학, 삼성 SDI 오늘도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잘 올라가고 있는데 더 갈 것이다. 2차 전지 관련주는 계속해서 상승 질주할 거다라고 설명하셨고요. 계속해서 전문가님이 말씀을 드리지만 코스피 지수는 2,600선까지도 무난하게 상승할 것이다 설명해드렸습니다. 앞으로의 상승세도 기대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늘 잘 올라가면서 840포인트를 넘겼습니다. 코스닥 시장 상황도 말할 것도 없이 좋아요, 전문가님. 네,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코스피와 비슷하게 상승하는 종목 수와 하락하는 종목 수가 매우 흡사합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시총 상위를 어느 정도 형성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 섹터가 강하게 올라주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의 주가라고 하는 것이 특히 코스닥의 경우에는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묻어있는 지금 시장이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뜻하는 것은 코스닥 또한 아마도 지금은 약 840포인트 내외인데 지지난해였던 것 같습니다. 대략 1000포인트 그까지를 보고 코스닥도 결국에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코스피 지수뿐 아니라 코스닥 지수도 결국 계속해서 이러한 좋은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이다 설명해드렸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약 바이오주가 그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양시장 흐름 짚어보셨고요. 계속해서 주식 투자자라면 놓쳐선 안 될 다양한 이슈들도 체크하고 가셔야 할 텐데요. 장유리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새빨간 이슈의 장유리나입니다. 오늘도 5가지 이슈들 정리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바로 코스피에 대한 내용입니다. 코스피 요즘 들어 오늘 특히나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파죽지세입니다. 장중에는 2290선을 돌파했고요. 현재는 2301포인트 선까지도 터치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과 또 외국인은 매도하고 있지만 풍부한 유동성 장세, 더불어서 한국 증시에 대한 낙관론이 더해지면서 개인들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상승 여력이 남아있을지 잠시 뒤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추가 부양책에 대한 내용 또 자세히 전달해 드릴 거고요. 다음 이슈는 오늘 삼성전자 언팩이 좀 개최가 됩니다. 주가와 또 관련주들의 향방 어떻게 될지 잠시 뒤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이번에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까 개미들의 눈치를 보는 글로벌 증권가의 이야기를 좀 가져왔는데요. 개인들 좀 뭘 사야 될지 이 사이트를 보는 등장하는 사이트도 등장할 만큼 명실상부 주식계의 큰 손으로 개인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개인들 어떻게 좀 움직이고 있는지도 잠시 뒤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역대급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주 관심을 더 가져봐야 될까 궁금하실 텐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도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부터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 이슈가 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나스닥 종합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요. 지수에도 상승 동력으로는 미국의 5차 경기 부양책을 둘러싼 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더해진 건데요. 규모만 하더라도 최소 1조 원 달러라고 합니다. 하지만 베럴 크로크 웰파스고 자산운용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기 부양책 협상은 결국엔 타결이 되겠지만 사실 문제는 내년이라는 겁니다. 증시를 떠받치고 있는 이 재정 부양이 사라지는 2021년에는 시장에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경기 부양책 이후 이 우려감을 가진 시장 앞으로 좀 어떻게 방향성을 가져갈지는 추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갤럭시 언팩 2020 행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삼성전자가 이 하반기 스마트폰 시장을 이끌 갤럭시 신제품 5종을 선보이겠습니다. 오늘 밤 11시에 전 세계에 또 펼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갤럭시 노트 20과 또 폴더블폰 갤럭시 Z 폴드 2를 앞세워서 중국 화웨이가 내준 스마트폰 1위를 다시금 되찾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갤럭시 워치 3, 갤럭시 버즈 라이브 등 신제품 5종이 한꺼번에 좀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따라서 오늘 시장 10시 반 구간부터는 반도체, 휴대폰 부품주들이 들썩이는 모습입니다. 삼성발 모멘텀을 앓고 있는 관련주들 앞으로 오후장에도 계속 그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는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로 물폭탄을 쏟아내고 있는 폭우에 관련된 역대급 장마 이야기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요, 서울과 경기 등 중부지방에서 지난 6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42일째 장마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1973년 이후 네 번째 동안 긴 기간으로 장마가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따라서 KG ETS는 7월 이후 2달 만에 주가가 11.41%나 올랐고요. 위닉스는 제스키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80%가량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 관련주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지 잠시 뒤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이슈 정리 도와드렸고요. 전문가님 좀 더 자세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세한 이슈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전문가님이 이제는 2600선까지 돌파를 시도를 해야 한다. 거기까지 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전문가님? 좀 비유적인 표현을 하자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집합이라고 하는 개념 다 알잖아요. 네, 알죠. 집합, 합집합. 네.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면 자, A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실적입니다. B 집합은 유동성이에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시장에서든 이 둘은 약간의 교집합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좋은 국면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처럼 유동성이 크게 있는 상황에서 실적이라고 하는 한 가지 A 집단도 조금씩 확장이 되고 있죠. 교집합이 점점 켜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A와 B가 합집합이 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교집합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시장은 강한 상승 랠리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적이 생각보다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 기존 컨택트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이 의외로 나쁘지 않았고 언택트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언택트가 지금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러한 국면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M2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통화량이 크게 증가를 하였고 다시 한번 경기 부양책에 따라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A와 B라고 하는 이 집합 간의 교집합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 앞으로 더 커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시장은 결코 단기간에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일주일 정도의 흐름을 한번 예상해 보자면
지금 현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크게 들어오진 않아요. 하지만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어제 오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요한 건 이제 내일부터 아마 옵션 시장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올 것인가. 참고로 옵션 만기가 일주일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지금 시점에서 강하게 롱 포지션을 절대 칠 수는 없습니다. 롱 포지션을 쳤을 때는 필연적으로 옵션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내일부터 조금씩 콜 쪽에서 외국인이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다음 주 안에 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2350은 무난하게 돌파를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2600이라고 하는 포인트까지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연말까지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만큼 시장은 여전히 좋다라는 것. 실적과 유동성, 이 두 가지 모두 다 현재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우려는 걱정하지 마시고 크게 하지도 마시고 계속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시장의 상승세를 이끄는 실적과 그 유동성 교집합이 점차적으로 커져 나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시장이 무너질 리는 없다. 연말까지 보신다면 충분히 코스피 지수는 2600선을 향해서 달려갈 것이다라고 하셨으니까요. 긍정적으로 시장 전망하시면서 종목만 잘 선별해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밤 11시 언팩 행사를 엽니다. 이 행사에서는 신형 스마트폰 잇따라 공개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스마트폰 시장에서 독주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관련주를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아무래도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또는 반도체 폴더블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보다는 역시 삼성전자를 결국에는 봐야 한다고 봅니다. 네. 사실상 그런 거죠. 삼성전자가 최근에 주가 상승이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아마 오늘 이 언팩 행사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묻어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원하는 것은 결국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 1위를 다시 한번 재탈환하는 것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화웨이가 있다 보니까. 화웨이가 전 세계적으로 판매량을 증가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중국이라고 하는 내수 시장에서의 판매량 증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는 역시 화웨이보다는 삼성전자 그리고 애플, 아이폰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상품에 대한 수요가 월등히 높다라는 점에서 저는 결국에는 오늘 언팩 행사에 따른 신제품에 대한 홍보, 그것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량 증가를 충분히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움직임은 여전히 기대감을 가지고 갈 만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제가 가장 눈여겨보는 종목은 전면 카메라 모듈 생산업체라고 할 수 있는 MC맥스인데, 제가 MC맥스를 왜 여러분들에게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반대로 신고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MC맥스가 딱 그렇습니다. 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44,000원대까지 약 5,000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무난하게 전 고점은 돌파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 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에 올라타는 것보다는 지금 시점에서는 전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종목, 그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제적으로 들어가서 잠시 기다린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우선은 삼성전자가 일단은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 관련해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으로는 MC넥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현재 전고점 44,000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충분히 지금 들어가셔도 단기간이라도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오늘의 언팩 행사 기대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이슈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급 긴 장마가 예상이 되면서 폐기물 관련주들이 최근에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중부지방은 오는 15일까지 장마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주들 보시면 제넨바이오나 한솔홀딩스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도 주가가 오르고 있긴 합니다만, 인선 ENT, 다른 코엔텍 같은 종목들은 또 주가가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종목별로 등락이 엇갈리고 있는데, 지금 폐기물 관련주 봐도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네,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요? 이유가 장마가 아직 끝난 게 아니고, 네. 그와 함께 그렇게 움직였던, 이 민감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의 주가도 매우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함께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해당 종목들은 그만큼 힘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탄력을 크게 받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아나운서님이 설명해 주신 종목들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을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인선 ENT라고 하는 종목이에요. 참고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기술적으로 전 고점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고 8월 3일 이번 달 첫 거래일이었죠. 장대 양봉이 크게 나왔습니다. 8월 출발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크게 눌림만 발생하지 않으면 아마도 지금 시점에서 무난하게 주가 상승은 더 이어질 것이고 월봉상으로 보게 되었을 때는 지난 4월에 기록한 11,650원 이 가격대까지는 무난하게 갈 거라고 봅니다. 이유는 그만한 호재거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역대급 장마라고 하는 이것이 사회 전체로는 분명히 좋지 않은 결과를 주고 있지만 주가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움직인다는 점. 건설 폐기와 관련된 이 종목에서만큼 오히려 호재거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선 ENT 8월부터 출발이 좋은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코엔텍이라고 하는 종목도 괜찮은데 사실상 폐기물 관련된 대장 종목이라고 예전부터 많이 평가를 받던 기업이었습니다. 물론 최근의 주가 상승은 어찌 보면 상당 부분 더디다고 할 수 있지만 주가가 크게 올라간 종목보다는 잠시 쉬고 있는 종목 그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게 포트폴리오 전체의 안정성을 조금 더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 면에서 코엔텍 대략 9,400원 정도에서 주가가 형성하고 있는데 지금 3거래일 동안 크게 문제없이 주가가 빠지거나 그런 국면이 아닙니다. 9,4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어느 정도 지지하고 있는 지금 시점이 어찌 보면 한 번에 매수를 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만큼 코엔텍도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대략 1,5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이다. 그런 판단 아래 코엔텍 한번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에 긴 장마가 예고가 되어 있는 만큼 인선 ENT, 코엔텍 같은 종목을 지금부터 눈여겨보셔도 충분하겠다라는 설명 전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희망투자연구소 이청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주식시장에 맥을 짚고 이슈가 우리 시장에 주는 영향까지 한 번에 빨간 펜으로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 섹터를 빼놓고 우리 시장을 논할 수가 없는 요즘이죠. 2차 전지 관련주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의 빨간 펜 주목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 펜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그래도 다시 2300선을 도전하는 가운데 뚜렷하게 또 시장의 주도주로 부각되는 게 2차 전지 관련된 배터리 3사죠. 특히 LG화학이 먼저 포문을 열고 잠시 쉬는 사이에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 SDI부터 SK이노베이션까지 모두 다 급등을 하다 보니까 시장의 뚜렷한 주도주가 이쪽이 맞구나라는 쪽이 바로 확인되는 오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와 함께 시장도 2300선을 도전하는 모습들이 같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쪽에서 마침 오늘 또 2차 전지 관련된 쪽의 여러 가지 흐름들을 비교 분석해보고 그에 따라서 어떤 종목들과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쪽에서 가장 많이 봐야 될 부분들이 물론 이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터리와 관련된 쪽의 어떤 구성들은 한번 공부를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게 되면요. 지금 이제 보통 리튬이온 2차 전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지금 약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통형이죠. 그래서 지금 원통형뿐만 아니라 각형이라든가 그리고 또 파우치형 이런 쪽으로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직까진 테슬라가 주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원통형이 시장에서는 대세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와 함께 또 이제 많이 얘기 나오는 게 뭐 양극재, 음극재, 뭐 전해질 그리고 분리막 그리고 최근에 또 부각받는 동박까지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양극재도 양극재, 음극재가 약간 이제 겹치는 모습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또 동그랗게 말려져 있고요. 그 가운데 또 전해액이란 쪽이 나오고 있는 상황 쪽에서 그를 또 구분할 수 있는 분리막이 나오겠죠. 그리고 또 그를 감싸고 있는 동박이 또 이제 동을 가장 얇게 펴서 이를 또 어떤 보호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형태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로 바뀔 수 있는 게 앞으로의 변화 요인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주목할 상황들이
리튬 이온 2차 전지라고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양극재, 즉 리튬 산화물을 많이 쓰고요. 음극재 쪽에서는 탄소화물로 결합을 시켜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면은 양과 음이 만나서 전기가 이제 충전된 전기가 이제 생성이 되는 그런 쪽으로 나오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4대 핵심 소재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양극재부터 음극재, 그리고 전해질, 전해액과 분리막 이 네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즘 여기서 또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게 첨가제죠. 특히 이 첨가제를 통해서 2차 전지의 효율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각광을 많이 받기 시작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나노신소재죠. 이런 쪽으로도 시장이 부각을 받고 있고, 또 동박 같은 경우도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모습들이다 보니까 새롭게 이쪽에 진출해서 나오는 대표적인 뭐 SKC라든가 일진 머티리얼즈,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더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앞으로 변화 요인들, 즉 변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는 NCM이라고 하는 니켈, 코발트, 망간 쪽의 구성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한 1, 2년 뒤면은 이쪽이 바뀔 걸로 보여집니다. 하이니켈이라고 하는 NCMA, 즉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쪽이 약간 망간을 대체가 되고 있고, 코발트를 줄이고 니켈을 높이는 구조로 나오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코발트가 너무 비싸다, 그리고 또 공급이 수월하지가 않다는 관점 쪽에서 오히려 니켈을 좀 늘리려고 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5세대 2차 전지 쪽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상용화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 나오는 뉴스를 보게 되면 이쪽이 좀 더 박차를 가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앞으로는 이게 대세가 될 가능성이 1, 2년간 높습니다. 하지만 그 1, 2년이 또 다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쪽에 지금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전고체 배터리죠. 그래서 즉 삼성과 현대가 이제 수장들이 모여서 또 연구하고 있다라는 쪽을 봤을 때, 이쪽이 이제 전해질을 어떤 액체로 만들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불안정하고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효율도 높이고 할 수 있는 이 전해질을 고체로 만드는 쪽이 지금 가장 또 핫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즉 이쪽에서 일로 넘어가고 다음에는 또 이쪽으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들이 앞으로는 펼칠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트렌드로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시장은 이제 기존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의 과거 정부가 전폭적으로 어떤 보조금도 늘리면서 시장을 키워왔는데, 최근에는 보조금을 줄이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는 쪽에서 이제 글로벌 경기 부양책이 다 친환경 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떠오른 거는 유럽이죠. 유럽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부분들이 지금 글로벌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특히 지금 순수 전기차 판매량의 동향을 보게 되면, 그래도 이제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여전히 중국은 계속 확대가 시켜나가면서, 대표적으로 기존에 이어졌던 뭐 버스나 트럭 같은 경우도 계속 여러 가지 수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오는데,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은 올해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 쪽에서 지금 유럽 쪽입니다. 유럽이 상승률을 보게 되면 중국보다 더 커지고 있는 시장 쪽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도 이제 전기차 관련돼서 가장 뜨거운 시장은 중국도 중국이겠지만은 유럽 쪽이 가장 앞으로의 변화가 핵심적이다라는 부분들이 여기서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공급이 살짝 우위한 시장인데, 내년 이후부터 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수요가 더 폭발적으로 나온다라는 쪽에서 공급이 딸릴 수밖에 없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배터리 3사 국내 업체들뿐만 아니라 이쪽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지금까지 투자만 계속하던 쪽에서 뭔가 성과는 이제부터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배터리 3사들의 어떤 지금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최근 들어서 LG화학뿐만 아니라 오늘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는 요인들 중에 하나가 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화학이 드디어 1위로 올라갔죠. 그래서 CATL, 파나소닉 모두 다 중국 업체고요. 거기다 일본 업체인데,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은 높다고 하더라도 내수용이죠. 아직 해외 쪽에서 확인이 덜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한계가 있을 거고요. 일본은 뭐 특별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전폭적인 힘에 힘입어서 좀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 빼고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단일 품목이 너무 한계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LG화학이라든가 지금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지금 국내 업체 3개만 합친다고 하더라도 점유율이 거의 35%까지 나오죠.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쪽에서 국내 업체들이 35%까지 유지한다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쪽에서 오늘 여러 가지 변화가 같이 끌어올려졌다라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번에 LG화학에서도 실적에 대한 변화가 가장 눈에 띄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작년 2분기 같은 경우는 배터리 부분에서 1280억 언제 흑자되지? 라고 했던 부분들이 이번에 1500억대로 약 한 900억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1500억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게다가 북미양 쪽의 ESS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쪽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대표적인 또 섹터 중에 하나고요. 친환경 쪽이 커지게 되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죠. 게다가 유럽 시장의 폴란드 공장 쪽에서 수율이 늘어나기 확인되기 시작했다는 쪽에서 또 유럽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까지는 계속 투자만 이끌어지면서 실적이 안 나왔는데 이제 규모의 경제가 실현할 때가 왔다라는 쪽에서 앞으로 수요까지 어떻게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가장 변화가 높을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그래도 또 확인해야 될 상황들은 그래도 이제 투자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투자만 계속하다 보니까 부채가 급증했죠. 그래서 지금 한 43%대에서 약 한 4, 5년 전 대비해서 113%까지 4년 만에 3배가 되다 보니까 신용등급은 강등될 위기까지 나오는 상황들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그러면 이제 매출과 이제 수익성이 끌어올려서 쉽게 말씀드리면 돈을 벌어서 부채를 갚아야 되겠죠.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해야 될 LG화학의 숙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화학뿐만 아니라 다른 배터리 3사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민, 특히 앞서 CATL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 돈으로 시가총액이 80조인데 LG화학이 아직 45조다. 더 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쪽의 논리로 지금 어떤 해외 메이커들은 움직일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조 원대 순이익 예상한 거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비싸지는 않다는 쪽도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 관점 쪽에서 분사 가능성도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죠. 이쪽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일단 밸류체인 관련된 쪽에서 다 아시는 것처럼 음극재, 양극재 쪽에서 포스코 케미칼, 또 뭐 LNF라든가 또 이제 대주전자재료, 또 뭐 전해질에 관련된 첨보 이런 쪽으로는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다 40, 50배 정도까지 나오다 보니까 비쌉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 계속 유효한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중기적으로는 방향성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쏠림 현상이라든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60만 원대 초반 정도까지도 언급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관심적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이 LNF라는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양극화 물질 중에서도 ESS 비중이 높아서 그동안 좀 소외를 받았다가 이쪽이 이제 같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이제 하이니켈 계열 쪽에서 내년도 어떤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 추가적인 직전 고점대 부분도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목표가는 55,000원대로 대응하시면서 손절가는 37,500원대로 대응하는 전략적으로 보시는 쪽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2차전지 관련된 쪽에 좀 더 빠르게 여러 가지 흐름들을 말씀드렸는데 계속 시장 상황에 맞춰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생기게 되면 바로바로 업데이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민수 대표의 빨간펜 시간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먼저 10위에는 아시아나항공입니다. 현재 약보합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9위에 OCI는 10%대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8위에 SK바이오팜도 오늘 조폭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17만 원 선에서 주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7위에 네이버는 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6위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대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5위는 포스코케미칼, 4위는 쌍방울, 3위는 종근당, 2위는 삼성 SDI, 1위 한미약품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의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유창희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5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5위는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이 종목이 전남 산업단지에서 양극재 생산 설비 증설에 나선다고 공시했습니다. 투자 금액은 자기 자본의 28.8% 수준인 2,895억 원입니다. 2차 전지 시장 수요에 대응해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는데요. 저는 그래서 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은요? 네, 저도 고를 좀 외치고 싶습니다. 네, 함께 고 들면서 포스코 케미칼 토론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힘 끝내주네. 무슨 일이래? 시원하게 신고점 뚫어줍니까? 어제 76,500원에 추가 매수했었는데 아싸, 많이 못 산 게 아쉬울 뿐 미래 2차 전지 대세주가 바로 이거다. 믿고 장투하는 게 가장 확실한 수익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대다수의 분들이 굉장히 기분이 지금 좋으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게시글 보시면 오늘 힘이 끝내준다. 신고점 뚫어줍니까? 라고 하셨는데 지금 일단 84,000원 선에서 주가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신고점. 네, 뭐 저는 고점 더 갱신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상승이 끝이 아니라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뭐 LG화학, 삼성 SDI가 주가가 뭐 LG화학이 뭐 10% 이상, 삼성 네. SDI도 10% 이상 이렇게 대형 종목이 하루에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 성장성이 좋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하부 기업들도 실제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 뉴스 언론 보도를 보면 우리나라 전기차 그 배터리 업체들의 수주 잔량이 300조라고 합니다. 한 5년 동안인가요? 그 정도 기간이고 300조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거든요. 네. 그럼 거의 그 1년 예상 반 이상을 수주 잔고로 남아있다는 얘기는 성장성은 계속해서 남아있다. 포스코 케미칼은 그러면서 이제 그 2차 전지에 필요한 뭐 필수 불가분의 제품이죠. 양극재 이런 부분들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관련해서 선제적 대응으로 공장 증설한다는 것은 주가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고 저는 충분히 한 뭐 10만 원대까지의 추가적인 상승은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더 가팔라지고 있기 때문에 대장주가 이렇게 잘 가는데 그럼 당연히 관련해 있는 종목들은 더 잘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10만 원까지 목표가 열어둘 수 있다고 설명을 하셨고요. 다음 게시글을 그럼 바로 보도록 할게요. 어제 76,500원에 추가 매수했었는데 아싸, 많이 못 산 게 아쉬울 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수익을 축하드리고요. 그럼 10만 원까지 보고 그 이후에는 좀 이제 조정을 받을 거라 보세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뭐 저는 솔직히 말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크게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LG화학 같은 경우도 보시면 진짜로 이제 끝났나 생각할 네. 때 또 주가가 가요. 양봉이 네. 크게 나오지 않습니까?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저는 충분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뭐 포스코 케미칼 엄밀히 따지면은 이제 상승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예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코로나 이전의 주가가 정상적인 주가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건 65,000원이거든요. 그 65,000원대에서 이제 상승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이라면 이 바닥권 3월달에 형성된 주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주가 흐름이라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시작점이 65,000원 정도서부터라고 본다면 저는 10만 원은 단기 목표가일 뿐이지 이 회사의 고점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더 보유하신 전략 없으신다라면 약간 눌림목이 나왔을 때 분할 매수 관점에서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눌림목이 크게 나올 가능성은 적긴 한데 그렇다면 더 신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설명 더 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4위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방울입니다. 쌍방울이 지오연과 708억 원 규모의 마스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계약 규모는 지난해 매출액 대비해서 7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 한 번의 계약으로 지난해 전체 매출과 비슷한 규모를 기록을 했습니다. 마스크 사업에 이 쌍방울이 첫 출사표를 던진 지 3개월도 채 안 돼서 이룬 쾌거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은 상한가 좀 풀려 있긴 한데요. 자, 이 종목은 어떻게 더 갈까요? 아니면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저는 스탑을 좀 외치고 싶습니다. 쌍방울은 스탑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00원 돌파 모드인 것 같긴 한데 세력들의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 없으니 원 신주 발행
발행가 신주 발행가 565원에 2배 거래되고 있다. 도망가 항상 호재 맹모춘 힘든 종목이다. 쌍방울이 바스켓 뛰어든 건 신의 한 수 단번에 대박 공시 나고 결국 또 상한가 갈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두 번째 게시글 보시면 신주 발행가 565원 2배에 거래되고 있다. 도망가라고 하셨습니다. 호재 항상 맥을 못 쳤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전문가님? 이제 지오영이라는 회사가 상당히 좀 주목을 하실 필요는 네. 있죠. 지오영이라는 회사가 이번에 이제 정부가 그 약국에서 네. 코로나 배급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3개월 정도? 그때 이제 지오영이 전담해서 네. 독점적으로 이제 유통을 했었던 업체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이제 한 700억 정도 마스크 1년 정도 기간을 놓고 수출 계약이 나왔고, 이게 이제 수량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단가가 이제 뭐 700원이냐, 네. 뭐 300원이냐, 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수량 자체는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뭐 몇천만 장은 되겠죠. 이 정도 수량이 금액이라면은. 근데 지금 마스크가 부족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앞으로 또 팬데믹이 더 확대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도 그렇게 부족한 상황에 갈 것이냐?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뭐 수출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내 업체, 유통업체한테 공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장기적으로 갈 것이냐. 이게 700억씩 매달 매출이 나온다면 상관은 없겠습니다만은 한 이게 한 번이라서? 단발성이라는 것은 조금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역시 상한가 언저리까지 갔다가 결국에는 흘러내리는 부분들이 좀 네. 있지 않나. 그렇다면 저는 일단 중립적인 시각에서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앞으로 이전처럼 마스크 공급 대란 뭐 우려가 발생할 일도 없고 또 한 번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주가 상승을 이끌 만한 호재라는 건 아니라는 설명을 전해드렸습니다. 쌍방울 확인하셨고요. 자, 이어서 오늘의 3위 종근당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로 급성 췌장염 치료제 성분인 나파모스타트가 주목받으면서 관련주들이 연일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단국대 병원 이지영, 장석빈 감염내과 교수팀이 임상을 진행한 결과 확진자 3명 모두가 완치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종근당은 이 나파모스타트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장 급등했습니다. 자, 종근당은 이러한 호재가 조금 더 갈까요? 아니면 여기서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저는 스탑을 좀 해주겠습니다. 종근당도 스탑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내일 30만 원대에서 만나자. 오늘 종가만 봐. 오늘 10% 안팎으로 마무리할 듯 다들 너무 힘 빼지 말아라. 이건 단타 종목이 아니야. 그래도 고점 대비 많이 안 빠지는 거 보면 오후 흐름도 좋을 듯 22만 원 한 번 더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10% 안팎으로 마무리할 것 같다. 다들 너무 힘 빼지 말아라. 단타 종목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이분은 단타 종목이 아니라고 했어요. 장기로 봐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 그쵸. 만약에 코로나 치료제가 확정이 된다라면 네.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겠죠. 이게 뭐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은 아니다 생각 좀 네.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이번에 이 후보 물질이 원래 계속 이슈가 됐었던 부분들이에요. 네. 렘데시빌보다 한 600배 이상의 치료 효과가 있다. 600배가 있든 1000배가 있든 어쨌든 더 높은 효과가 있다는 네. 것 자체에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3명이라는 것이죠. 네. 3명 치료를 가지고 얼마나 이걸 확장시킬 수 있을지 여부는 봐야 된다. 정부에서도 임상 실험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계속 다른 것들도 얘기를 하지만 무조건 일부 환자한테 효과가 있다고 해서 뭐 신약 가능성이 높다 혹은 뭐 임상 실험이 확대된다라고 말하기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들이 여러 후보 물질 되게 많아요. 네. 지금 뭐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후보 물질이 엄청 많은 상황에서 일단은 약간 우위에 점칠 수는 있겠습니다만 단순한 뭐 일부 환자 치료 효과만 가지고 주가가 어저께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네. 오늘 13% 정도 상승하는 부분들 물론 이제 종근당이 꼭 이것뿐이 오늘 상승하는 건 아니라 생각하고 있어요. 치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도 사실이겠습니다만은 코로나만 놓고 본다라면 주가는 좀 많이 올라오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표본 수가 너무 적다라는 점도 다소 아쉬운 부분, 확진자 3명을 가지고 임상 시험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조금 올라온
부담감은 있다라는 설명 드렸습니다. 종근당 살펴보셨고요. 다음 종목 볼게요. 2위는 삼성 SDI입니다. 오늘 일장에서 삼성 SDI, LG화학 또 한 번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갈까요? 아니면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저는 고를 외치겠습니다. 삼성 SDI는 고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바로 다시는 안 올 역사적 고점이다. 신규 진입자들 5년 버틸 계획 세우시고요. 다들 그만 올리라고들 하는데 지금도 쌉니다. 곧 60만 원대 오면 더 못 사요. 39만 원에서 옳다구나 하고 신나서 팔았는데 이게 뭔 일이래요? 아휴, 이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자책을 하셨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게시글 보면 지금이 오히려 더 싼 거다. 60만 원대 오면 못 산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 역사적 고점이라는 게시글도 있었는데 네. 역사적 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 지금 가격대가 무슨 얘기냐면 물론 이제 삼성 SD가 100만 원, 200만 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뭐 액면 분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주가라는 것은 함부로 고점을 논할 수는 없다.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이런 2차 배터리 시장은 전기차뿐이 아니라 수소차 이런 쪽으로도 활용도가 상당히 나오고 있고 또 전기차뿐이 아니라 지금은 배터리 관련돼서 시장은 상당히 좀 무궁무진한 부분들이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 이어폰도 배터리로 무선 이어폰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는 충분히 시장성은 아직 있다. 이제 시작점이다. 전기차 시장은. 그렇다면 주가는 계속해서 고공행진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뭐 매일 10%씩 올라가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네. 어찌되었든 우상향 기조는 더 이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비싼 건 아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의 상승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전기차 관련주에 대해서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1위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한미약품입니다. 어제 장 마감 후에 이 종목이 다국적 제약사 MSD와 약 1조 원 규모의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오늘 장 상한가를 썼고요. 자, 이 종목은 그러면 여기서 또 고일까요? 아니면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고를 외치고 싶습니다. 한미약품은 고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무조건 상한가다. 46만 8,500원까지 본다. 한방해 시총 1조 증가? 코미디도 아니고 계약금 조금 받을 것도 찝찝하고 급락 가능성 90%. 지금이 여세를 몰아 50만 원까지 한번 가보자. 못 갈 거 없잖아 라고 하셨습니다. 내일도 무조건 상한가다라고 쓰신 투자자분이 계신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전문가님? 물론 상한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네. 다만 목표가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도 한 45만 원 정도는 보고 있는데 네. 한미약품 꼭 장 마감하고 나서 네. 좋은 뉴스도 안 좋은 뉴스도 내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투자자들이 대응을 좀 못한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이번 얀센에 수출했던 게 반환되지 않았습니까? 작년 7월 정도에.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말이 많았죠. 이제 끝났다. 근데 한미약품은 이걸 다른 쪽으로 지금 치료제로 지금 연구하고 있다. 솔직히 저도 그때 좀 반신반의했던 게 있었어요. 그래요? 근데 어찌됐든 이번에 머스크 쪽으로 해가지고 비알코올성 간염, 그 비알코올성 이 간 그쪽은 최근에 계속 급증하고 있어요, 환자 수가. 그래요? 네, 최근 5년 사이에서 우리나라에서 한 7만 명 이상? 그러니까 2015년도인가요? 그때는 2만 명 후반이었는데 지금은 네. 9만 명대까지, 많이 10만 명 정도까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비알코올성 간질환은 술을 마셔서 간이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식습관이라든지 운동 부족 이런 부분들을 간이 좀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네. 여기 치료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면 성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개발된 건 아니에요. 당장 신약 물질을 판매한 것이라서 이것의 효과는 어느 정도가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한미약품에 대해서 성장성은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보면 주가는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약품의 주가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라는 의견 전달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대 전문가의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바로 오늘의 관심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원익 IPS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네. 최근에 주가 흐름도 나쁘지 않았고요. 뭐 고점 한 4만 원 돌파를 좀
눈앞에 두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낸드 플래시 관련해 가지고 삼성전자의 네. 투자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이 회사가 소부장으로서 꼭 반도체뿐이 아니라 뭐 OLED라든지 일반 D램 반도체 쪽도 좋은 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실적 증가세가 기대가 되는 업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지금 수급도 나쁘지 않은 거 본다라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35,000원대에서 좀 횡보세를 보여주다가 4만 원대까지 단기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가격 조정보다는 단기 기간 조정을 주고 있다고 본다라면 저는 일단은 한 45,000원 정도까지 목표가 열어놓으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도 크게 나쁘진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한 36,000원 정도가 마지노선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난 그 7월 28일에 양봉을 그렸던 그 가격대 36,000원의 그 중심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서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서 끌고 가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 원익 IPS 소개해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가격 전략까지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스캔들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빨간 스캔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